아까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이 MMU 속에는 이제는 정상적으로는 여기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페이지 테이블이 들어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서 간에 문맥 교환을 하게 되면 이 페이지 테이블 정보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다음에 실행해야 될 프로세서별로 맞춰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테이블 사이즈가 만만찮게 크더라 이거죠. 100만 개를, 그 다음에 한 항목마다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한 뭐 4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간단하게 4메가바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고, 일단 이거 역시도 이 페이지 테이블은 메모리에다가 만든다. 메모리에다가. 그래서 각 프로세스마다 그 프로세서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들 따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MMU에서는 이 현재 프로세서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이 메모리상에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 값만 여기다가 등록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CPU에서 주소가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32비트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아까 20비트, 이게 12비트입니다. 둘로 쪼개가지고 합이 32비트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위 페이지 내부에 있는 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대로 그냥 메모리 전달하면 되겠고, 상위 요 20비트 부분만 적절히 바꿀 텐데, 그때 이제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이스를부터 메모리에 가면 어딘가 있을 테고, 이 번호를 가지고 몇 번째 해당하는지를 찾아서 이 정보를 일단 MMU가 가져온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게 F라고 하는 값이 얼마구나 해서 내보내서 어떤 메모리 주소를 액세스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칩 속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램에다 넣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져오는 겁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느려지겠죠. 메모리 한번 액세스하기 위해서 주소 변환을 했는데 주소 변환을 하기 위해서 매번 이걸 읽어와야 돼. 엄청 느려지겠죠. 따라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MMU 내에다가 캐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 중에 일부를 여기 캐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번호가 들어오면 캐시 내부에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F를 결정해서 내보내면 되겠고, 없으면 그때 가서 이걸 읽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캐시에 대해서 히트, 성공률이 높으면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캐시에 대한 히트 레이쇼는 굉장히 높게 뭐 99% 이상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할 때의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패턴이요. 아주 이주소 주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소를 집중적으로 쓰고 다시 또 딴 데로 옮겨서 그 주소를 집중적으로 쓰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하나 실행한다. 그러면 그 함수라고 하는 그 코드는 같은 페이지에 있겠죠. 대체로. 함수 하나에 대해서는 그 코드가 대체로 같은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인근 주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만큼은 계속 같은 페이지를 쓰는 겁니다. 매번. 그리고 다른 함수를 이동해 가면 또 뭐 페이지가 달라지면 다시 또 그 페이지를 또 계속 쓰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지역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성.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에. 그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매번 이 페이지, 저 페이지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구간 동안 같은 페이지를 연달아 쓸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에다가 하여튼 예를 들어서 한 30개,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갖고 있으면, 그 정도만 갖고 있으면 한 30개 페이지 내부에 대부분 액세스하는 것이 집중되어 있더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성공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일단은 이제 이 MMU 자체에다가 그 굉장히 용량이 큰 페이지 탭을 넣는 부분은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 페이지 탭 자체가 또 이 만만치 않은 크기더라 이거죠. 이 크기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2의 20성 하면 100만 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또 만만치 않은 크기고 이것이 매 프로세서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줄여보기 위해서
다단계 페이징을 쓰자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어쨌든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하다가 문맥 교환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 관련된 정보를 바꾸는 작업은 이제는 이 프로세스, 현재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페이지 테이블이 여기 있고 또 다른 다음에 실행해야 될 것이 요 위치에 있다고 하게 되면 문맥 교환하는 과정에서는 그 페이지 테이블 시작 주소,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로 해서 값만 현재 값을 그 위치로 그 주소로 가리키도록 요 값만 바꿔치기 해주면 되는 거죠. 문맥 교환을 할 때는 요 값이 바뀌게 되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쓰이고 바뀐 이 페이지 테이블이 사용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정보는 지워져야 되겠죠. 그죠? 현재 이전 프로세스를 위해서 갖고 있던 정보이기 때문에 이 값을 새로운 것을 바꾸면서 이 캐시도 완전히 다 지워줘야 됩니다. 이 정보는 이전 프로세스를 위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실행하면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또 다 채우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문맥 교환을 하게 되겠고, 어쨌든 이제 이 캐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얼마만큼 그 히트 레이시오가 높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체 성능을 좌우로 합니다. 여기 있으면 바로 주소가 나가지만 없으면 메모리에서 또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맥 교환을 하고 난 뒤에 이제는 원래는 이거에 관련되는 정보를 여기서 갖고 있다가 문맥 교환을 하고 난 뒤에 이쪽 걸로 바뀌게 되면 이건 이제 지워버리고 새로 채워야 되겠죠. 따라서 문맥 교환을 한 직후에는 계속 실패하겠죠. 그죠? 여기 없는 겁니다. 문맥 교환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문맥 교환을 하게 되면 다른 프로세서로 넘어가면 이 캐시를 채울 때까지는 매번 읽어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속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맥 교환을 지나치게 자주 하면 이 히트 레이시오가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 로빈을 하면서 이제 일정한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맥 교환을 많이 하게 되면 문맥 교환 자체에 대한 시간도 있지만 문맥을 저장하고 복구하는 그 시간도 추가로 들어가지만 이 캐시 자체가 미스가 나는 거죠. 문맥 교환하고 난 직후에는. 그래서 이 캐시가 미스함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속도 지연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로빈을 하긴 하되 너무 자주 짧은 시간 동안 막 돌아가는 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이제 시간 간격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얼마가 적절하냐? 답은 없어요. 그냥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경험으로. 그래서 요즘 같으면 어쨌든 한 최소 단위가 한 5mS 하여튼 수 밀리세컨에서 한 수십 밀리세컨 요 정도 보통 이제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한 0.1초, 0.5초, 0.1초 정도면 거의 못 느끼는 정도라고 보면 어쨌든 경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너무 자주 문맥 교환하는 것이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페이징 기법에서 주소 변환 캐시 미스가 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 접근 시간을 한번 이제 가상적으로 따져보는데, 아까 이제 캐시에서 나타나는 그 히트, 레이시오, 그 성공률,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따져보는데, 어쨌든 이제 캐시가 없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액세스하는데 2배 시간이 걸리겠죠. 즉, 매번 메모리, CPU에서 메모리 한번 액세스할 때마다 MMU가 먼저 메모리 한번 읽어옵니다. 따라서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즉 시간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CPU가 한 번 메모리 읽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소 변환 캐시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극복이 되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읽기나 쓰기를 하는데 한 100나노세컨 걸리고 100나노세컨 1나노세컨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그 다음에 그 MMU 칩 내부의 캐시를 검사하는 시간이 한 10나노세컨 정도 걸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캐시에 있는 항목이었더라. 그러면 일단
10나노세컨만큼 검사를 해서 찾았으니까 이제 그 값을 갖고 실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100나노세컨에서 110나노세컨 걸릴 겁니다. 근데 캐시 없으면 어쨌든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으니까 테이블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메모리 읽기를 합니다. 100나노세컨 해서 주소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CPU가 원했던 메모리 액세스하는 다시 100나노세컨 해서 210나노세컨 걸립니다. 자, 그러면 캐시에서 그것을 성공할 확률이 예를 들어 R이라고 하게 되면 히트 레이쇼가 R이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어떨 때는 성공을 하고 어떨 때는 실패를 할 테니까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R이라고 하게 되면 R이라는 확률로는 110나노세컨가 걸리고 1-R이라고 하는 확률로는 210나노세컨가 걸리고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트 레이쇼가 예를 들어서 한 98% 정도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 요 평균적인 접근 시간은 112나노세컨 나옵니다. 이게 0.98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MMU를 쓰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100나노세컨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112나노세컨. 한 12% 정도 좀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지 않겠냐. 어쨌든 페이징은 필요하니까. 이게 뭐 99%로 올라가게 되면 더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속도 저하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겠고, 이 과연 98%가 가능하냐는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세서가 실행하면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패턴이 굉장히 지역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페이지들을 연달아 계속 쓰는 거죠. 그런 지역성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캐시의 항목 개수가 아주 안 많아도 예를 들어 한 30개만 갖고도 이 정도 확률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실제 이제 경험적으로 봤더니.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를 한번 가상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스마트폰이든 PC든 간에 거기에 들어있는 ARM 칩이나 X86 칩들이 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거기에 작동하는 리눅스나 윈도우즈 OS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페이지 탭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문맥 교환할 때 그 전환하는 거라든지 이것이 다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좀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예를 들면 좀 줄여가지고 주소가 16비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크기가 4kb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주소가 16비트인데 한 페이지 내부에 즉 4kb이기 때문에 12비트입니다. 그죠? 2의 12성 하면 4kb 나오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4비트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놀래진 주소에서 페이지 개수가 16개만 있는 이 4비트니까 16개만 있는 좀 간단한 걸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 한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 항목은 결국은 이 4비트를 실제 물리적인 페이지 프레임에 맞게 4비트의 새로운 값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한 항목당. 바꾸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별이든지 아닌지 하는 한 비트가 추가로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당 요 4비트와 요 한 비트에서 그 5비트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요 벨리 2비트 말고 요 다음에 이제 그 가상 메모리 할 때 또 추가적인 비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것도 16비트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 16비트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상위 4비트에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있고 제일 하위 한 비트에 벨리드가 있고 나머지 11비트는 일단 그냥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현재 전체 메모리상에 전체 이제 램입니다. 램 메모리상에 0번지부터 16비트 주소니까 하여튼 뭐 끄트머리 FFFF까지 있겠죠. 그런 이제 주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페이지로 나누게 되면 4kb입니다. 4kb 단위로 나누게 되면 제일 첫 번째 페이지는 16진수로 0000에서 시작할 테고 그 다음 페이지는 0100에서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방법처럼 0번지부터 운영체제, 커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들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커널은 앞에 4페이지가 커널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페이지들은 이제 프로세서들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실행하는 프로세서, 예를 들어서 P1이라고 그럽시다. P1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은 커널 어딘가에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커널 영역 중에, 커널의 데이터 영역 중에 프로세서마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을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 놓는데 그 중에 현재 실행하는 프로세서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이 커널 영역의 한 2000번지부터 들어있고 거기에는 이제 요게 16개의 페이지가 가능하니까 16개의 항목을 갖는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한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펼쳐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2000번지부터 각각이 2바이트씩 해서 총 16개의 항목이 있는 거죠. 16개의 항목이 있고 그래서 이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이제 2000번지부터 들어있으니까 MMU에서는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로 해서는 2000번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프로세서는 예를 들어서 7000번지대에 0번 페이지, 그 다음에 5000번지대에 1번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16개의 페이지 테이블 항목에는, 제일 첫 번째 항목에는, 7000번지대에 들어가니까 제일 상위에 있는 요 부분. 그래서 즉 페이지 제로입니다. 페이지 제로. 이게 0000일 때는 0000일 때는 7000번지대에 들어간다 이거죠. 0111 7이죠. 이 000일 때는 0000일 때는 0111로 바꾸라 이런 얘기죠.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7000번지대에. 따라서 여기는 0111 즉 7이 되는 것이고요. 무시하고 끝머리 밸리드 비트 마지막 비트가 1 그래서 이 중간을 그냥 편의상 0이라고 치게 되면 700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는 7001 16진수로 마찬가지로 페이지 1번은 5001 페이지 2번은 8000번지 되니까 80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0, 1, 2, 3, 4까지 있고 페이지 5번은 없어요. 그죠? 그 페이지 5번 이후는 페이지 5번부터 페이지 14까지는 없고 페이지 15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대체로 보면 이게 대강 한 스택입니다. 스택은 주소가 제일 끝머리가 아니까 이게 스택 영역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건데 그래서 페이지 5번부터는 다 끝에 비트가 0입니다. 무효라는 얘기죠.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5는 1100 12죠. 12 1100으로 시작하니까 여기서 마지막 15번 페이지는 역시 이제 C로 시작하는 즉 1100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고 유효하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프로세서가 실행하는 동안만큼은 2000번지부터 있는 페이지 테이블 이러한 정보가 사용되게 될 테고 이 정보상에서 보게 되면 0번 페이지부터 4번 페이지까지는 정상적으로 액세스가 되고 15번 페이지도 정상적으로 액세스가 되고 나머지 페이지들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어 보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운영체제는 이제 현재 프로세서를 이제 메모리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세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페이지들을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 파일로부터 읽어와서 요런 데다가 채우고 이건 스택이라고 보면 그냥 15번 페이지 C000에 해당하는 이 페이지 프레임을 스택 영역으로 할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게 요 페이지 테이블을 설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프로세서를 이제 스타트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프로세서를 생성하는 과정이죠. 프로세서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그 프로세서에게 필요한 메모리 크기만큼에 대해서 그 필요한 페이지만큼을 실행 파일로부터 읽어오기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읽어드리고 거기에 맞게 페이지 테이블을 설정을 하고 하면 이제 프로세서 생성이 끝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프로세서가 선택이 돼서 실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현재 이 페이지 테이블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2000이
등록이 돼가지고. 뭐 이후에 이제 뭐 저기 그 할당하는 시나리오는 그냥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은 이제 그렇게 만들면 되겠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해서 이제 16개밖에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32비트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페이지 테이블 사이즈가 너무 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단계로 나눈 겁니다. 아까는 이제 하나로 주르륵 있던 것을 이제는 다시 세분화를 해가지고 전체 주소가 있으면 요 한 페이지 내부의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상위의 페이지 번호를 다시 또 쪼갠 거죠. 뭐 둘로 쪼갤 수도 있고 뭐 셋으로 쪼갤 수도 있고요. 둘로 쪼갰다고 보면,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이제 만들어 놓는 페이지 테이블은 한 개가 아니고 1단계, 2단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MMU 속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로 해서는 1단계 레지스터의 시작 주소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램에 있는 겁니다. 램에. 아까는 하나로 쭉 있던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개로 이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주소가 CPU에서 나오게 되면 제일 상위에 있는 이 부분, 뭐 예를 들어서 10비트, 10비트, 12비트라 그럽시다. 이 10비트를 갖고 이 시작 주소로부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10비트이기 때문에 0부터 1023까지 총 1024개가 될 겁니다. 그중 하나를 고르고, 그렇게 해서 선택이 된 이 내용은 이게 페이지 프레임이 아니라 다음 2단계 테이블 주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주소가 가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걸 갖고 이게 10비트라고 하게 되면 다시 또 이 속에 1024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가면 페이지 프레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밸리드 비트도 있어야겠죠. 여기 밸리드 비트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페이지 프레임 번호 나오면 그걸 갖고 물리인 주소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메모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냐 하는 거죠. 자, 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물론 메모리를 아주 많이 쓰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메모리 일부만 쓴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서가 여기서 어쨌든 이제 논리적인 주소가 32비트고 페이지 크기는 4KB, 그 다음에 현재 프로세서가 예를 들면 한 20MB까지만 써. 20MB까지만. 주소가 32비트이기 때문에 최대 4GB까지 가능하지만 실제 일반적으로 실행하는 프로세서는 아주 크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20MB까지만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이제 제일 상단에 보면 요 위에 있는 요 값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 하나로부터 파생돼 나올 수 있는 것이 여기에 1024개가 있고요. 이 한 개 한 개가 페이지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4KB짜리 페이지들입니다. 그래서 4KB짜리 페이지가 102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로부터 딸려오는 것이 이것이 1MB입니다. 4MB, 그죠? 하나가 4KB가 되겠고, 그런 것이 1024개가 있으니까 4KB짜리 1024개니까 4MB. 이 하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주소의 범위가 4MB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4MB짜리가 4MB 커버하는 것이 1024개에 있어가지고 4GB가 되는 거죠. 이 항목 한 개가 4MB를 이제 커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세서가 20MB까지만 쓴다 라고 하게 되면 1단계 페이지에는 5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가 첫 번째 항목으로부터 다시 2단계 페이지 테이블에 1024개의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항목으로부터 다시 또 1024개의 페이지 테이블이 들어가고 해서 5개만 채우면 여기에 각각의 1024개씩 페이지를 해가지고 총 20MB가 다 커버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19개는 이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 인밸리드입니다. 항목마다에 대해서 밸리드 비트가 있는데 따라서 나머지 1019개는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무효인 주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이 프로세서를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는 1단계 페이지 테이블 하나는 이건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은 이렇게 5개만 있으면 돼. 나머지 1019개는 2단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인밸리드인데. 따라서 이 한 개의 크기가 보게 되면 아까 4바이트씩 1000개라고 보게 되면 이게 4kB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여기 하나가 있고 이 한 개 한 개가 4kB이기 때문에 총 6개. 그래서 4kB짜리 6개 해서 총 24kB만 하면 커버되는 거죠. 이거 4kB, 각각이 4kB 해서 이 프로세서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은 24kB만 갖고도 되더라 이거죠. 근데 원래처럼 1단계 페이지를 쓴다고 하게 되면 한 항목들이 이게 하나로 쭉 다 있다고 치게 되면 4바이트짜리가 2의 20승계 4MB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24kB 가지고 커버되는 거죠. 대폭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단계 페이징이 되게 되면 1단계에서 꼭 필요한 페이지들에 대해서만 2단계 테이블이 존재를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2단계 페이지 테이블을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량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페이지 테이블 메모리 용량도 줄일 수가 있더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는 2단계 페이징이기 때문에 만약에 페이지 미스가 나게 되면 일단 CPU는 메모리로부터 페이지 테이블을 다시 읽어야 되는데 일단 이제 MMU 내에서 페이지 미스가 나게 되면 일단은 1단계 주소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서 가져오고 다시 또 그걸 갖고서 2단계 주소를 또 메모리에 또 읽어오고 이렇게 해서 메모리 그러니까 MMU 자체가 그 캐시를 채우기 위해서 읽어오는 작업이 1단계 읽어오고 2단계 읽어오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더 느리겠죠. 그렇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히트 레이시오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